애플은 오늘 아이폰 16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0.04% 오른 220.91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애플이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될 최신 아이폰 16 시리즈를 공개를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별로였어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애플 본사의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고 아이폰 16 시리즈와 애플워치 10, 에어팟 등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AI 기능은 당장 사용할 수는 없어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4달 베타 버전을 통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업계 추측대로 애플 인텔리전스는 아이폰 16 시리즈 발표 시점으로부터 약 한 달 뒤부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1차 출시국에 처음으로 포함됐어요. 그런데 AI 지원 언어에는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폰 16 시리즈는 오는 13일부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서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의 59개국에서 사전 주문을 할 수 있고 20일부터 매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아이폰 1차 출시 국가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중에 1.5% 이상 하락을 했었습니다. 발표 내내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장 막판 그나마 강보합으로 마감한 것입니다.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1.16% 오른 것을 감안을 해보면 시가총액 1위인데 애플 상승폭 0.04%? 이거는 정말 나스닥 지수 1.16%나 오른 이거에 비교해보면 내린 것이나 다름이 없을 정도입니다. 지난 6월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이미 AI 기능을 발표해서 주가가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오늘 행사에서 그 이상의 깜짝 발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부분의 새로운 기능은 미리 알려진 것이고 이날 발표에서 놀라운 것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의 AI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면서 애플 인텔리전스는 수많은 지연에 직면해 있고 많은 주요 기능은 내년이 돼서야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에 대해서 애플이 이렇게 미완성된 제품을 출시한 적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라면서 혹평을 쏟아냈습니다. AI 미완성과 중국 등의 주요 시장의 수요 둔화로 애플이 올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가 내놓은 스마트폰이 대박 조짐을 보이는 것도 애플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웨이는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경쟁업체 중에 하나인데 화웨이가 지난 7일부터 2번 접는 스마트폰 두 메이트 XT에 대한 사전 주문을 받기 시작해서 24시간 만에 선 주문이 200만 건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애플은 지난 2분기 중국에서 아이폰 할인 판매에 나섰지만 출하량은 작년보다 오히려 6.7% 감소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16 시리즈 가격을 전년 대비 인상하지 않으면서 2021년 이후 같은 수준을 책정했습니다. 최근에 아이폰 판매 부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AI 기능 탑재가 늦어지고 미국과 유럽에 이어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애플의 기대만큼 아이폰 16이 판매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엔비디아 급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전장 대비 3.5% 올랐습니다. 106.47달러의 장을 마쳤습니다. 앞서서 지난 2주간 20%나 폭락을 했던 엔비디아가 이날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동안의 손실을 일부 만회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신형 인공지능 반도체 블랙웨일 시리즈 설계 결함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서 올해 안에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대만의 TSMC의 패키징 생산 능력 부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아서 안정적 물량 공급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대만의 공상15는 엔비디아가 블랙웰 시리즈 서버용 인공지능 반도체 신제품 GB200 양산을 12월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고객사의 본격적 제품 공급은 내년 1분기 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출시 일정이 약 2, 3개월 정도 지연되는 데 그친 셈이에요. 블랙웰 신제품은 엔비디아가 기존에 공급하던 호퍼 시리즈 제품과 비교해서 성능을 대폭 끌어올린 반도체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와 함께 쓰이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탑재량도 늘어서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도 중요한 성장 기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서둘러서 설계 결함 문제를 해소하고 메모리 공급사들도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공상1보는 엔비디아 블랙웰 제품 공급에 TSMC의 반도체 패키징 생산 능력이 아직 변수로 남아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TSMC는 인공지능 반도체 수요에 맞춰서 패키징 설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공급 능력이 여전히 한계를 맞아서 생산이 지연되는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엔비디아 반도체가 고객사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을지는 TSMC의 반도체 패키징 설비 투자 속도와 수율 확보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엔비디아는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안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블랙웰 시리즈 제품을 출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대량 생산이 순조롭게 이어질 것이라고 자신한 것입니다. 시티그룹은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의 독주가 끝나간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세는 앞으로도 견조하겠지만 이 회사 주가는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티그룹의 스콧 크로너트 미국 주식 전략가는 엔비디아가 또 하나의 대형 성장주가 돼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그는 엔비디아의 매출 가이던스 증가세가 둔화한 추세를 살펴보면 강력한 주가 상승세와 S&P 500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지난 2분기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뒤에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크로너트는 시장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공지능 종목이라는 이 지위가 퇴색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풀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또 반면에 유명 헤지펀드 매니저 댄 나일스가 이달 들어서 약 14% 떨어지는 등의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등과 같은 3대 하이퍼스케일러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AI 인프라 지출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업체, 하이퍼스케일러. 나일스는 아직 AI 투자 여지가 남아있다면서 향후 몇 년 안에 엔비디아의 매출과 주가가 2배 이상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기술주 외 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하면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 통신 서비스가 빛을 발할 것이라고 추가로 조언했습니다. 이 밖에도 나일스는 현재 일자리가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 수보다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연준 인사들은 오는 17일, 18일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주에 금융시장을 뒤덮였던 경기 침체 공포감, 엔캐리 청산 확대는 이번 주 경기 지표들이 공개가 되면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대선 TV 토론이 예정되어 있어요. 또 11일에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많이 떨어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날 12일에는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등이 나옵니다.